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특별한 물건 하나씩 있죠. 아버님이 쓰시던 시계, 어머니가 주신 반지, 선생님이 주신 만년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사판, 또 집안에서 허드렛는 일 할 때 흔히 쓰는 목장갑 있죠. 그게 평생의 화두가 된 예술가가 한 분 계십니다. 장갑 작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장갑을 소재로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섬유 미술의 개척자라고도 불려지시는 정경연 작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섬유미술의 개척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네. 섬유미술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 이제 외국에서는 파이브 아트에서 섬유 예술 그 장르가 따로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60, 70년대 그냥 염직이라고 염직. 염색하고 직조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공예품으로 했는데 예. 70년대부터 그 외국에서는 스위스 로잔 비엔날레를 비롯해서 재료와 기법이 다양하면서 그 좀 영역 확대되고 예술로서 인정을 그렇군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섬유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들을 섬유미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주로 재료는 섬유 미술이나 뭐 실이나 종이나 그런 걸 써서 섬유 미술이라고 하지만 20세기 말이나 중반 이후부터는 기법이 뭐 철사래도 기법 자체가 섬유미술의 뭐 직조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 쓰면 그것도 하나의 파이브 아트 섬유미술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철사를 하는데 철사로 직조하는 형태를 만들면 그것도 섬유미술이다. 그렇죠. 굉장히 폭이 넓군요. 네네. 네. 그런데 그냥 퍼뜩 떠올리면 섬유 소재를 다루는 미술가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아마 좀 고급 섬유, 뭐 비단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루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실을 갖고 염색을 많이 했고, 실을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크나 방목 같은 데다가 이제 그 파라핀이라고 그래서 그 비즈 왁스 같은 걸로 그 염직하고 그랬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공사판에서 쓰는 목장갑을 가지고 하는 분 전 세계에 또 있습니까? 거의 뭐 제가 저작권을 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작업을 하면 그냥 웃으면서 그 정경연 작가 카피 아니냐고 그렇게들은 외국에서도 그런데요. 그렇죠. 네네. 어쩌다가 이렇게 목장갑에 꽂히시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사실은 좀 일찍 결혼하고 유학 갔어요. 몇 살 때요? 그러니까 뭐 19살, 그러니까 뭐 한국 나이로 굳이 하면 20살, 대학교 2학년 중에 결혼해서 같이 이제 유학을 가는데 그 유학 가면은 거기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보스턴입니다. 미국에. 네, 거기 하버드, MIT, 보스턴 대학, 뭐 저희 대학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 눈이 많이 와요, 동부 쪽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활 하다 보면 차도 흔 차에 모든 게 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눈도 많이 오면은 막 허리까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도 닦고 치워야죠 또. 네, 씻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허들의 일이 많잖아요. 뭐 집에서 하는 일도 사실은 뭐 굉장히 허들의 일도 많고 제가 혼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머니께서 이제 뭘 안 가리키고 갑자기 시집 보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 누런 봉투에 소포로 이 면장갑, 목장갑을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이거 허드레일 할 때 이거를 끼고 저기를 작품도 하고 일도 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손 보호해라. 처음에는 네네. 그래서요. 근데 그 소포 한 뭉치를 봤을 때 그때는 우리가 국제 전화를 해도요 교환수가 국제 전화를 신청하면은 하루가 걸릴 때도 있고 뭐 6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날 올 때도 있고 그렇게 전화 한 통화도 어려울 때예요. 50년 전이니까. 네네. 그렇죠. 70년.
목장갑을 딱 보는 순간 그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왜? 이제 어렵겠죠. 20살, 21살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내 손 보호하라고 또 이런 것까지 챙겨주셨구나. 예. 근데 그 면장갑 한 덩어리를 보면서 제가 어쩜 이렇게 인간이 한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나 사실 깜짝 놀랐어요. 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자식들 잘 되라고 왜 주글주글한 손으로 기도들 뭐 교회나 절에서들 추울 때 입시 때 특히 많이 하죠. 그런 손들 생각도 나고요. 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작업하고 이렇게 아침에 바람 쐬러 나오면 요즘같이 그 면장갑이 이렇게 코팅이 된 게 아니라 구멍이 뻥뻥 뚫린 맞아요. 그런 목장갑 끼고 거리를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미아원 아저씨들 또 공사장에서 그 벽돌 나르시면서 필수품이죠. 거기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한꺼번에 들면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또는 우리가 또 장학금 받아서 쓰는 게 그게 우리가 그게 아니라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정말 쌀 한 톨도 다 농부 아저씨들이 이제 농사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래서 비도 안 맞고 이렇게 쌀도 먹고 사는구나.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드셨군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확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수화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게 몸짓 우리가 눈짓 이렇게 그런 짓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화의 수단이 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유학가 고생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내주신 목장갑을 보고 눈물 흘린 것까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목장갑으로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사람들은 평등하구나. 머리로는 알았는데 장갑을 손으로 이렇게 딱 오니까 한번 끼워보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딱 넣으면서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늘 평등이라는 단어를 썼던 게 바로 이거구나. 노동자의 손이나 내 손이나 같다. 그렇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 손이나 그렇죠. 노숙자의 손이나 대통령의 손이나 노무자의 손이나 어느 손이든지 그런 분들이 손이 안 보여도 다 그 장갑 속에만 들어가면 전부 다 평등하고 그 손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마음으로 평등이라는 것을 이제 진정으로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하고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장갑 하나에서 정말 많은 걸 발견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평등 사상까지를 장갑에 넣고 이걸로 미술 작품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장갑을 이제 저희가 어차피 섬유를 뭐 빨고 말리고 또 이렇게 선처리를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처리 작업을 하고 보내주신 장갑을 정말 한쪽도 쓰기가 아깝더라고요. 어머니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장갑 하나하나에 다 그림을 그렸어요. 장갑에다가? 하나하나에 다 그림 그리고 파라핀으로 입혀서 염색하면 이제 그 파라핀을 빼면 거기 염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장갑을 그림도 그리고 염색도 하고 그 속에 또 솜도 넣었어요. 좀 볼륨감이 있게. 솜을 넣고? 솜 넣고 시쳐서 조형 작업을 해서 어머니한테 그때는 어버이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해 드리려고 작업을 거의 이렇게 작업실에서 실기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머니 선물용이었군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 보더니 너 이게 뭐니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주신 게 너무 감동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한테 작품을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겠다 했더니 그때 미국은 5월 달이 졸업식이 많잖아요. 졸업작품전도 5월 초에 하고 그때 이제 그 2학년, 3학년 때니까 선배들 졸업식에 찬조 출품 하자고 너무 신선하고 재밌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그래서 그 작품이 찬조 출품하게 되어서 어머니한테는 건너지지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인정받은 최초 작품이군요. 작품이 이제 76년도죠. 그 교수님이 어찌 보면 우리 정경련 작가님을 장갑 작가로 만드신 분이네, 그죠?
그러실 수도 그죠? 있죠. 네네네.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는 그 교과 과정을 다 따라가잖아요. 뭐 종이 작업하는 거, 뭐 또 조형적인 작업, 또 기법하고 또 창의적인 거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다른 걸 갖고 많이 조형 작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잠시 동생이 결혼한다 그러고 귀국하고 그래서 장갑을 좀 사가지고 갔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다가 미국에는 그런 목장갑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고와요. 이렇게 우리 목장갑이나 이런 거는 제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서민적이고 누룽지 냄새 같은 우리나라의 그 초가 지붕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금 뭐 한 50년째 계속 장갑으로 작업을 하시는 장갑 작가가 되리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죠. 못하셨죠? 네네. 장갑 작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조각을 하나 회화를 하나 할 때 섬유 작가들이 이제 원로분들의 그 조형적인 작업을 보면서 이거 하면 조각도 할 수 있고 회화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작품을 장르나 이런 그 재료에 얽매이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 작가로 제가 그 작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섬유를 소재로 한다 그런 생각은 하셨는데 마침 장갑이 이제 딱 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졸업 전이 뭐 장갑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도 전부 조형적으로 작업을 하고 귀국 전에서도 뭐 많은 작품 중에서 장갑 작품은 2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군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그림을 그려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다 좋다 그러면서도 장갑에 꽂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글로브스 레디라 그러고 또 일본에서는 글로브 작가라고 그러고 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장갑에서 참 많은 의미를 찾고 어머니 선물로 만들다가 그게 교수님 눈에 띄어 작품이 됐고 처음에는 다양한 작품을 하셨습니다만 또 보는 분들이 유독 장갑 작품이 좋다고들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평생이 장갑과 함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장갑 작품을 하면서도 그거는 계속해서 하면서도 종이 작업도 하고 뭐 다른 작업하지만 장갑은 제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Did you see the sun empty out the sky? There's two worlds out alike, but same alike. 장갑으로 만든 작품이 뭐 수백 점 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소품까지 치면은 그죠?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장갑을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 파는 그냥 그 장갑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돌아와서는요, 제가 이제 미국서 사서 쓰는 장갑을 써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가 계산이 있다 보니까는 그 아무래도 실에 좀 덤성덤성하고 좀 그런 걸로 인해 좀 제가 밀도를 빡빡하고 싶어서는 이제 좀 늘리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장갑 사이즈도 바꾸고 사이즈도 크고 뭐 또 천으로 크게 자른 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장갑이라는 의미는 소재는 장갑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장갑은 동양 화가가 화선지에다 먹으로 그리고 회화가가 그 캔파스에다 그림 그리고 조각가가 그 돌이나 나무를 갖고 조각하듯이 저에게 있어 장갑은 화선지나 캔파스 같은 역할도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갑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몇 군데에서 짜고 맞추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귀국해서는 장갑 공장을 몇 개 섭외하시고 사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주문 제작했어요? 이제 그람으로 제가 사기도 하고 손가락 긴 거라든지 알겠습니다. 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 주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동안에 이제 제가 같이 한 4군데 했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타산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옛날에 장갑 공장들이 가내공업처럼 했는데 요즘에 이제 앞에 붙여갖고 옛날만큼 이제
장갑들 오래 쓰시고 다양해졌잖아요. 요즘은 목장갑 이 손바닥 부분이 전부 다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걸로 막 붙여놔요. 그렇게도 하시고 전부 연로되셔서 마지막 한 분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몇 년 전에 문을 닫으셨어요. 아이고. 그 전에서는 오다 할 때 이걸 면으로 쳐주십시오. 그다음에 염색이 안 되게 나이롱 실로 해주십시오. 예. 또 뭐 블랙으로 해주십시오.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안 하시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분 그 간단한 거 정도는 조금 해주세요.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그 마지막 한 분이 네. 문을 닫음으로써 제가 이제 사는 장갑을 좀 응용을 하고 좀 해체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장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선지요, 캔버스요, 뭐 이런 모든 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장갑에다 그리기도 하고 네. 염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업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크릴로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장갑을 처음에는 다 솜을 넣어서 스타핑한다 그래갖고 좀 부풀리는 거죠. 조형적인 작업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20세기에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무죄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21세기에 그 나이가 들으면서 친절해지는지 그 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왜 제목이 다 무죄냐? 그래서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무제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제전에서 작품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게 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라는 거는 유 이코르 유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가 있다 없다 라는 거는 그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게 넌 타이틀이 아니라 언 타이틀이다. 그러니까 넌 작품 명제가 없는 넌 타이틀이 아니고 언 타이틀이다. 그 왜 무제라고 쓰느냐면 똑같은 장갑을 이렇게 모아놔도 어떤 사람은 그 헤어진 사람은 그걸 헤어진 걸로 느끼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은 남북 간의 악수라든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자기가 명제를 붙여볼 수도 있고 또 느낌에 따라서 근데 21세기에는 제목을 많이 붙이시던데요? 많이 붙여준 게 제가 이제 그것도 일부분으로 좀 크지만 이제 좀 더 보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함께 그렇죠.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게 좀 제목을 좀 어차피 그 제목 속에 다 들어있지만 오늘 몇 가지 작품 가져오셨는데 제목 있는 것부터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작품이 블랙홀입니다. 그죠? 네, 블랙홀 시리즈입니다. 뭐 그냥 딱 보니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갑이 이 장갑은 다 오다에서 만든 장갑이고요. 주문해서 요 끝에를 제가 염색하기 위해서 저희 까만색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작품을 보면은 안 그런 작품도 많지만 거의 한 30년 동안을 끝이 하얗거나 까맣습니다. 그는 뭐 어떤 작가들이나 뭐 칸딘스키나 누구든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살이나 중생살이도 점점이 시작을 해서 하루 초가 순간순간이 모여서 그게 이어지죠.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작품에서 점선면으로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돼서 면이 되고 형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에 하얗거나 까만 게 많습니다. 일부러 끝부분은 하얗고 이제 손목 부분에 가면서는 까맣게 그라데이션을 주거나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까만 데를 남겨서 그다음에 두거나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게 하나의 한 점점이고 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시작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모여져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갑 손끝이 하얀 게 이 작품이라면 지금 저쪽에 있는 저 작품은 제목이 무제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무제인데 요 작품만 제가 어울림을 쓴 거는요. 저렇게 끝으로 한 거는 거의 무제인데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것도 어울림이에요 제목이? 왜냐하면 제가 어울림으로 붙인 게 이제 요게 조금 늦게 작업을 하면서 이 좀 너무나
그 뭐 경기도 안 좋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사고도 많고 그래서 좀 그 은가루 같은 거나 이렇게 금가루를 좀 약간 뿌릴 때는 반짝반짝반짝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울림이라고 한 건 좀 서로 자꾸 반대되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화합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서로 사랑과 봉사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는 작업했습니다. 끝부분을 일부러 까맣게 하신 거잖아요. 네. 이 끝부분이 까맣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어진다. 네네,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특별히 대학원 다닐 때도 블랙홀로 조금 에스키스를 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저기 지구에 대한민국이고 뭐 어디든지 있지만 우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블랙홀도 그렇고 이 전체의 목성, 화성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어디에 집중하고 싶거나 우주적 상상력이군요. 제가 3,000배를 하고 100년 하면서 성철 스님이 3,000배들 시키세요. 꼭 그렇죠. 3,000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블랙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굉장히 동양적인 그것이 블랙홀과 또 연결되더라. 그게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그렇죠. 우주에서 어떤 누군가 이제 그 자살한 사람들이 그때 많았었어요. 그럴 때 제가 블랙홀에서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삶의 용기도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작품도 어울림입니다. 이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예. 이제 결국은 어울림인데 제가 칼라를 사실은 80년 이전에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귀국전을 80년도는 우리가 그 5.18 항쟁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대여서 80년도에 전임 발령을 받았지만 대학 교수가 되신 거예요? 네네. 80년도에 이제 받았지만 제가 전시하려고 준비했던 작품들을 보이니까 색깔이 없는 게 무슨 염색이냐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색깔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색깔 있는 거를 뭐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형 작업을 했죠.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데는 이제 국내 첫 섬유 조형전이라는 조형전이라는 거를 또 써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81년도에 전시하고 문제작가전이라고 평론가가 한 분이 한 작가를 선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전시가 있을 때도 이제 그 돌아가신 이구열 평론가님 저는 얼굴도 몰랐는데 또 문제작가전에 선정을 해주셔갖고 거의 이제 그 섬유나 공예 쪽에서는 이제 선택받지 못했던 거였는데. 그리고 국내엔 별로 그런 작가들이 없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전부 조형 작업만 하고 그때는 20몇 점 중에서 2점만 장갑 작품이었어요. 81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컬러풀한 거를 사실은 귀국전 하면서 제 원래 있는 작품하고 그걸 같이 좀 했죠. 저는 언제든지 작품이 컬러풀한 작품하고 이렇게 그 모노톤인 작품을 같이 해요. 제가 작품을 하면서 그 계획도 세우지만 사실은 좀 순간에 진실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런 블랙홀 같은 작품은 시작하고 한 7년 만에 완성된 작품이에요. 7년이나 걸렸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그 장갑을 계속해서 7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다가 중간 밑작업 하다가 이제 컬러풀하고 이런 작업을 알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다시 저기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작품을 제가 장갑을 통으로 써서 작업을 하다가 반을 잘라서 이제 붙이면서 이건 이제 한쪽 면만 쓰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담을 했어요. 웃으면서 블랙홀하고. 정 선생이 살림이 어려워져서 장갑을 반으로 잘라서 쓰는가 보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작업은 아주 부조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는 이제 솜도 넣기도 하고 다른 스티로폴도 넣고 납작하게 하기도 또 하고 납작하지만 이거는
약간 이렇게 말리면서 약간 위가 형태가 좀 이렇게 더 오돌도돌해졌어요. 예, 나오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조금 밝은 분위기로 예. 작업하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 그렇군요. 합니다. La mer n'est qu'un recueil de larmes qui se marient au soleil. Toutes les fleurs naissent au ciel et les racines s'en mêlent. 오늘 작품을 직접 갖고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또 이게 아주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너와 나라는 작품인데 예, 예. 이건 일부러 또 장갑을 잘라 놓으셨네. 예, 이제 제가 2006년도에 너와 나 시리즈가 또 조금 있는데 요거는 23년도에 40주년 기념전을 하자 그러면서 한 공간에서 너무 전쟁도 많이 나고 그러길래 한 공간에서 해체됐다가 네. 다시 모아지는 그걸 그 의미한다. 해체와 모아해서 잘라져 있지만 또 하나다. 네. 그런 뜻이군요. 예, 예. 네. 이런 목장갑을 소재로 작품을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제 브론즈 형태고 요거는 작인데 그죠? 도자기. 이것도 장갑 손 모양이네요. 이제 요게 제 손인데요. 제가 집에 가마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줄어들으면 요렇게 이제 20%가 줄어들고요. 이제 요거는 86년, 7년도 그 브론즈를 예. 제가 캔디 도장이라고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예. 다시 새롭게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다 1986년, 7년, 8년도에 예. 했던 것을 새롭게 도자기도 초벌만 했던 거를 이거는 도자기로 가마에 구운 거고요. 저거는 브론즈로 네. 브론즈가 88년도 브론즈를 재해석해서 예. 다시 이제 작업을 해서 소품이죠. 설마 이 안에도 목장갑이 들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제가 이거를 목장갑을 끼고 이거를 형태를 떠서 거기에서 이제 브론즈도 뜨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여기 밑을 보면은 장갑 그 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예. 목장갑을 낀 끼고 손을 모양으로 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브론즈도 만들고 테라코타도 하고 예, 도자기도 만들고 그렇게 네. 해서 다양한 실험을 네. I say the same thing twice, yeah, I'm awkward when I speak. Ain't got the perfect smile, don't turn heads on my street. Trying to be a superstar like everybody else, but being myself is something I do well. Whatever you do, do it good. Whatever you do, Lord, yeah. Do it good. All right. Express yourself. Express yourself. I do it. See, it's not what you look like when you do it. What you doing? Express yourself. I do it. 그 미국 그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백남준 작가와도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예. 유학 시절에 뉴욕에 소호에 갔다가 백남준 선생님 이제 뵀어요. 굉장히 샤머니즘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동양하게 굉장히 그 박식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뵙다 보니까 비디오도 관심이 있어서 비디오 작업도 하게 되고 네. 또 선생님 돌아가시고 2년 후에는 한국미술관에서 백남순 가시고 곱하기 2년에서 기획전을 했어요. 거기도 출품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백남준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그래서 그 흑백으로 장갑 염색한 거하고 비디오 작품을 출품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품 소개 쭉 들었으니까 살아오신 인생 좀 되돌아볼 텐데 네. 아까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어린 나이에 유학 가셔서 26 그때쯤 귀국하셔가지고
25살에 키우고 대학 있죠. 교수가 되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나이에 교수를 하면 제자들이 더 나이가 많았지 않나요, 혹시? 글쎄 그 당시에 제가 네. 너무 우리가 그 홍대가 8년이 전임이 유광열 선생님 돌아가시고 8년이 전임을 못 뽑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 왔으면 서류도 못 냈을 거예요. 네. 미국서 이제 짐 붙이러 뉴욕에 갔다가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이제 신랑 남편하고 먹고 있는데 이제 한국판 한국일보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 미국에. 신문에 구인 공고가 뜬 구인 거예요? 공고 떠서 거기서 멋모르고 서류를 보내고 그게 됐군요. 저희 동기들이 이제 73학번인데 그때는 36개월 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36개월이면 요즘처럼 이렇게 딱 맞춰서 못 가서 우리 동기부터 가르쳤어요. 그랬겠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2학년 댕기다가 예. 갔기 때문에 동기들을 다 못 기억을 해서 예. 정말 신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기님들한테 신뢰했다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돼서 정년까지 40년을 이제 서민미술을 가르치셨고 네. 그 사이에 개인전만 60차례. 네네. 야, 그 40년 사이 개인전 60차례라면 정말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거네요. 예, 예. 개인전 이제- 하실 때마다 작품이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큰 개인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트페어, 국제 아트페어 예, 같은 예. 거는 부스를 다 쓰면은 예. 또 개인전 이제 뭐 일본 같은 화랑, 조그만 화랑 같은 거 치면 뭐 두 화랑 한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예. 그렇게 작품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렇죠. 뭐 그러시다가 이제 1990년에 제1회 석주미술상 수상하셨고 2008년에 이중섭 미술상 수상하셨는데 특별히 이 두 상이 우리 작가님께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이중섭 선생님 작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저도 교과서에 한 7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부터 뵀던 분이잖아요. 당연하죠. 우리 정말 대표적인 미술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좋은 작품을 남기셔서 이중섭 선생님에 대해서 늘 존경심이 있어서 그 이제 이중섭 미술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시면 보통 심사는 추천할 작가들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예. 근데 그냥 거기에서 생각나는 작가들 이렇게 추천하면 바로 거기서 그 작가들에 대한 그 프로필들이나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니까 예. 그렇게 그 안 나오는 작가들은 심사 대상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어려운 상을 탔구나.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보다도 우리 공예인들이 목칠공예, 금속공예 예. 섬유공예뿐만 아니라 도자공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예인들이 사실 디자인과 파인아트 사이에서 원래 공예가 우리의 그 미술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정쩡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제가 이중섭 미술상을 타니까 인정받았다. 파인아트로 우리가 다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또 활성화된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제1회 석주미술상을 탔고 예. 지금 올해가 살아계셨으면 100세 되십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여류 조각가이신 고 석주 윤영자 선생님께서는 모건대학교 교수를 재직하시고 정년퇴임하셨는데요. 네. 정년퇴직하셔서 모든 퇴직금과 사비를 들여서 당신이 여성으로서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여성을 위한 작가상으로 해서 거기에 제1회상을.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24회 작가를 냈습니다. 네. 동양화, 회화, 조각, 평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성 작가들의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격려를 해준다는 의미로 네. 수상을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두 상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그것 때문이군요. 네. 저한테는 정말 여성으로서, 작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살이의 교훈을 많이 드신 스승 같으시고. 진짜 스승이시네요. 네네. 네. 삶에 대한 스승이십니다. 지금 우리 작가님의 작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미술관에도 많이 소장되고 있죠? 네, 지금 하여튼 전시했던 곳들은 후쿠오카 미술관, 도야마 미술관 또
뭐 대만의 역사박물관이 뭐 시립미술관, 미국의 또 워싱턴 앤 여성미술관, 뭐 많은 외국의 미술관들이 전시들이 저기 소장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 장갑 작품들을 199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미술관, 해외 미술관에서 그 작품을 좀 사기를 원했어요. 예. 근데 제가 해서 만들어 대기가 힘들고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많은 곳에 다 못 줬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초창기에 너무 가난해서 우리나라의 미술관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 많이 소장하고 있고요. 시립미술관, 뭐 서울시립미술관, 예, 부산 예. 뭐 이렇게 해서 작품들이 도처에 정말 있다. 소장해줘서 감사드리죠, 제가. 예. 네. 이 장갑을 소재로 만드신 작품 가운데 초대형 작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기입니까, 그건? 지금 제가 이제 설치미술, 인스톨레이션이라는 그 감각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여기에서 귀국전 할 때 예. 노끈을 풀어서 굉장히 길게 이게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뭐냐 그래서 이거는 인스톨레이션이다. 그리고 사진으로 또 남길 요즘엔 사진 기술이 발달돼 있어 갖고 큰 작품이 사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1980년도만 해도 큰 작품을 찍을 그 스튜디오나 공간이 없었어요. 예. 기자재도 예. 또 물론 저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988년도에 호암미술관에서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88년 서울올림픽. 네네. 그때 이제 그 호암미술관의 크고 그 벽을 너무 아무도 안 쓰는데 아깝더라고요. 그것도 인스톨레이션이 뭐냐 그러는데 그 초창기에 그거는 개념으로 제가 더 붙이면 붙일수록 사이즈는 뭐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작품이죠, 거기죠. 그 높이도 더 높이면은 더 높아지고. 올림픽 때 오시는 선수나 귀빈들한테 인사한다고 작품 목장갑으로 다 이렇게 구부려서 인사를 했던 작업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홍천 국제환경미술제의 운영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강원도 홍천. 네, 그 다리에서 작품을 쭉 늘어뜨리는데 그것도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제자들이나 그런 데서 정말 저도 겁 없이 큰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나 하면서. 아까 그 장갑을 다 쌓아 올린 거예요, 위로? 아니요, 늘어뜨린 거죠. 강 밑으로 몇십 미터죠, 그게. 강 밑으로 늘어뜨렸다고. 네네. 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이제 작품이 또 이 석주미술상 예. 기념전을 이제 제가 1988년도에 또 매스컴에서 미술 기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12매스컴에서 저희 텔레비 방송국이 한 3군데 하고 예. 신문사에서 주는 데에서 88년도에 미술 기자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화랑에서 이제 기념전을 하는데 석주미술장을 하는데 한 공간을 그냥 한 작품으로 했어요. 한 공간 전체를? 네네, 한 작품으로 설치 미술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미터를 세면은 뭐 복도로 내려가서 뭐 길거리로 가려면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인스톨레이션입니다. 설치 미술이죠. 네네, 그게 설치 미술인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이제 제 작품을 예. 이제 설치 미술 중에서 사가지고 가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웃기면서 그러죠. 몇 미터 사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초대형 작품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작품이 조그만 작품으로서 1미터로서도 완성감도가 있고 2미터, 3미터 또는 뭐 10미터, 20미터, 30미터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 붙여서도 작품으로서의 그 완성도 있게 네.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런 그 계획도 예.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재단법인 섬유정책연구원 섬유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이제 거기 상근 원장님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해외에서 이제 많이 보고 듣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부가 가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파인아트적인 성격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의 애국자적인 입장에서 디자인이 우리가 요즘에 K-팝 이런 거 뜨듯이 예. K 디자인이 K 떠서 디자인, K 섬유미술.
지금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브랜드가 섬유가 하나도 없는 게 굉장히 마음 아파요. 처음에는 이제 섬유를 시작해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향수도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면세점에 아직 그런 게 없군요. 이렇다 할 그 브랜드가 없는 게 참 마음이 아파서. 그걸 이제 만들어 보시겠다. 아니,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후원도 하시고. 한 20, 30년 됐는데요. 지금 이제 좀 더 이제는 많이 디자인과 섬유미술과 공예가 장르가 서로가 없어요. 예, 서로 예. 같이 가야 되는 콜라보들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그뿐 아니라 이 장갑 작품도 계속 만드실 거죠? 그럼요. 제가 그죠? 움직이는 한은 장갑은 제 화두이자 수행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념무욕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릎도 아프고 3000배나 이제 참선을 오래 하던 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도자의 자세로. 예, 네. 하나의 수행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작가는 결국 제 생각은 관뚜껑에 못 박고 후손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장가뿐만이 아니라 그 작가의 길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열심히 작품하고 싶습니다. 그러셔야죠. 네. 이 작가님의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네. 그냥 집안에 이렇게 그 마당일 같은 거 할 때 쓰던 목장갑 하나를 봐도 네.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앞으로도 왕성한 작품, 좋은 작품 활동 이어가셔서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공사판에서나 쓰는 줄 알았던 목장갑이 이렇게 또 훌륭한 예술의 소재가 된다는 거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